20년 후에 부자만 운전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20년 후에 완전 자율주행차가 이제 상용화가 되면은 그때는 이제 부자들만 운전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왜냐면 운전이라는 스포츠가 굉장한 고급 스포츠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럼 앞으로는 운전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있는 차가 없어지겠네요. 할 수 있는 차도 없고 할 수 있는 구역도 없고 이제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에 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앞으로 미래에는 운전은 불법이 될 것이다. 굳이 법으로까지 그렇게 막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불법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아마 자율주행이 완전 상용화가 되면은 이제 인간이 만드는 휴먼 에러가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죠. 인간의 운전은 불법이다. 그거 좀 아쉽다. 섭섭해요. 네. 이게 또 운전하는 맛이 있거든요. 부부싸움하고 나가서 바람 맞으면서 좀 음악 들으면서 한 바퀴 또 몰고 오면 좀 전환이 돼요. 그러니까 완전 자율주행 시스템이란 것은 자동차가 물론 주변의 환경을 보고 판단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자동차들끼리 V2V라 그러는데 이제 vehicle to vehicle 자동차끼리 통신을 하면서 이번엔 내가 갈 테니 넌 잠깐 기다려. 서로 통신을 그래야 사고가 안 날 거 아니에요. 서로들 통신을 하면서 움직이는데 그 안에 인간이 하나 껴 있으면 인간은 제대로 거기 반응을 못 할 수가 있어서 오히려 인간이 사실 버그가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자동으로 움직이는 컨베이어 벨트 우리 로봇 시스템 같은 거 있잖아요. 공장에서 막 로봇들이 막 만들고 있는데 그 안에 한 명의 인간이 껴가지고 뭐 제대로 못하는 순간 그 전체가 엉키겠죠. 그러니까 사실 자율주행으로 모든 차들이 움직이고 서로 소통하면서 자동차끼리 그럴 때 인간이 하나 들어가는 순간 그건 안 돼요. 마치 지금 도로에 말을 탄 사람이 하나 나타난 거랑 마찬가지죠. 자율주행 시대가 본격적으로 오면은 사람이 직접 운전하는 걸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법안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게 되면은 정말 일반 도로에서 사람이 운전하는 게 불법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아, 나는 그러면 우리 집에서 입지가 더 좁아지겠다. 아니, 저희 아내가 운전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집 앞에 어디 가는 것도 내가 데려다 줘야 갈 수가 있어요. 지금 그 존재감 약간 그런 거를 좀 느끼고 있는데. 아, 나 그래서 집에서는 별명이 도라이버예요. 근데 이것도 제 와이프가 나 자율주행 한 대 뽑을래. 그럼 내가 필요 없어지는 거잖아요. 에이, 또 그거 말고도 또 필요가 있죠. 아, 근데 그게 아니라 나 그 말이 좀 거슬려. 교수님 말씀이 인간이 버그가 된다. 인간의 오류들이 쌓이고 쌓여서 정체가 일어나는 것처럼 들리는데 그럼 풀 그렇게 자동화 시스템이 장착이 되면 정체가 안 나타나나요, 그러면? 그럴 수 있어요. 가끔 왜 고속도로 운전하다 보면 이유를 모르겠는데 막히는 때가 있어요. 맨 앞에 차는 안 가고 뭐 하는 거야? 거기 지나가면 또 뻥 뚫리고. 뻥 뚫렸어, 맞아. 그걸 팬텀 트래픽이라고 해요. 장애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구간이 막히는 현상. 네. 우리는 앞차와 일정 간격을 유지하면서 운전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모든 차가 다 일률적으로 일정 간격을 유지하고 갈 수는 없어요. 네. 그럼 어떤 차들은 조금 간격이 넓고 어떤 차들은 좀 좁고 네. 이러다가 순간적으로 누가 브레이크를 한번 밟는 순간 연쇄적으로 브레이크를 밟게 됩니다. 그러면 뒤에 있는 차들이 반응 시간이 조금씩 느려지면서 정체가 생겨요. 차들이 많지 않아요. 쌓여서. 네, 그걸 이제 팬텀 트래픽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자율주행차로 다 대체가 된다. 그럼 얘네들은 실시간으로 통신하면서 간격을 유지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팬텀 트래픽 같은 게 거의 없어지겠죠. 그럼 네. 그 제품 공장 제품처럼 이게 진짜 그 간격 없이 이러고 가는 그렇죠. 거네요. 그런 거예요. 근데 누구 하나가 차에서 내리려고 서면 뒤가 브레이크를 밟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것도 소통이 되니까 서로 동시에. 통신을 하겠죠. 그걸 차들끼리. 감안하는 거죠. 아까 제가 이제 V2V를 얘기했잖아요. 차량끼리 소통을 얘기했지만 사실은 좀 더 일반적으로 얘기해서 V2X를 해야 돼요. 여기서 X는 everything이거든요. 그러니까 자동차가 그 이외의 많은 것들과 통신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도로의 인프라, 교통 신호 체계, 지금 현재 어디 도로가 막히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정보를 받을 수 있다면 거기에 맞춰서 최적화된 운전을 할 수 있겠죠. 이런 통신을 빨리빨리 할 수 있어야 되고 정확히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굉장히 많은 데이터와 데이터 처리 시스템과 이런 것들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 V2X 기술이야말로 꼭 반드시 이루어야 되는 자율주행차로 가는데 아주 중요한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아, 제가 진짜 나 오래 살았구나 느끼는 게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아버지가 지하철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 식구들이 손을 잡고 지하철을 타보러 갔었어요. 저도 그랬어요. 예. 그 기억이 나요. 근데 몇 주 전에 샌프란시스코 갔다 왔는데 거기 그냥 택시는 기사님이 안 계시던데 벌써? 그러면? 자율주행. 네, 그래서 샌프란시스코하고 LA 같은
도시에서 지금 시범 운행하고 있죠. 생각보다 많아요 요즘. 근데 안 막 타봤어. 보여. 나 무서워서 나보고 타볼래 이런데 나 안 탈래 그랬어. 최근에 미국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 중에 젊은이들이 운전면허를 따는 비율이 확확 줄고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자율주행이 아직 안 왔음에도 우땡 같은 서비스가 생겨서 굳이 우리가 돈 들여가지고 저렇게 비싼 거에 주차하기도 그렇고 시간도 그렇고 그다음에 서비스 타면서 이제 여러 가지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줄어들고 있는데 일본에서도 그런 데이터가 지금 잡힌다 그러고 제 생각에는 한국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저희 애들도 운전면허 딸 생각들이 없더라고요, 거의. 배 작가님이 이제 20년 후에 부자만 운전한다는 이 가설을 가지고 어떤 상상을 하실지 궁금해지네요. 상상이요. 일단 이게 부자만 운전할 수 있게 된다는 거는 운전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비싸게 되고 그러면 특권이 되죠. 이렇게 운전을 가르치는 사람도 별로 없을 거예요. 보통 사람이 이걸 배울 필요가 없으면 운전면허 학원이라는 게 있을 이유가 없고 점점 빠르게 줄어들면 고급 드라이빙 클럽 이런 데서 배워야 되는 게 될 수도 있고 약간 그런 패키지도 나올 것 같아. 고급 여행 패키지인데 그 섬에 가면은 자율주행차가 없어서 인간이 운전하면서 드라이브 할 수 있는 섬이 있는 거야. 드라이빙 아일랜드. 네, 드라이빙 패키지 여행인데. 드라이빙 리조트. 드라이빙 리조트. 부자들이 요트 같은 거 자기네 바다 앞에서 정박해 놓은 것처럼 내 차는 운전할 수 있는 어떤 곳에다 갖다 놓는 거지. 그렇죠. 네, 그리고 생각날 때 가서 운전하는 거지. 실제로 그래서 부자들은 자기 집에 요트 정박장이 있느냐 없느냐가 집값에 엄청난 차이를 가져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결국은 우리가 가지기 어려워질수록 희소성이 커질수록 부자들은 더 그거에 투자를 하고 소유할 가능성이 크다는 거. 오류가 난 거잖아요. 근데 사람도 인식을 잘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운전하다가. 있겠죠. 예, 일반적인 도로 상황 말고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 공사가 진행 중이에요. 그러면은 임시로 이제 사실은 역주행인데 코스를 바꿔놓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회해야 되잖아요. 네. 그 자율주행 자동차 같은 경우는 이게 완전 예외적인 상황이라 멈춰야 돼요. 근데 얘네들이 우회하는 경로도 굉장히 자연스럽게 따라갑니다. 그 이유가 AI 덕분인데 일반적인 상황이 아닌 경우를 AI가 임의로 데이터를 만들어서 훈련을 시켜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도로 한복판에 갑자기 사람이 대자로 누워있는 경우는 학습된 적이 한 번도 없잖아요. 그런 예외 상황을 학습하지 않으면 나중에 사람이 정말 누워있는 추격이 있을 때는 이 차는 그걸 인지 못합니다. 그런 상황을 AI가 가상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뭐 소가 갑자기 한복판에 서 있고 완전 말도 안 되는 역주행한 오토바이가 있고 이런 것들을 AI가 다 만들어서 이제 가상의 환경 데이터를 학습을 시켜주면은 훨씬 자율주행차가 똑똑해지는 거죠. 예외 상황이라는 게 한 번만 있어도 큰 사고가 나니까. 기계를 100% 확신할 수 없는 게 기계도 버그가 있어요. 기계라고 항상 완벽하게 운행을 할 수는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자율주행 자동차들이 가고 있는데 앞에 있는 차가 무언가 오류가 생긴 거예요. 그럼 뒤에 있는 차는 거기에 대응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해야 할 거냐 이런 거에 관한 문제는 너무너무 많이 생길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MIT에서는 모럴 머신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운전대를 이쪽으로 틀었을 때 어른이 있고 이쪽으로 틀었을 때 아이가 있어요. 그럼 어느 쪽으로 틀어야 될까? 부터 시작해서 안 틀면 어떻게 되는데요? 안 틀면 앞에 있는 사람을 더 많이 치게 된다면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다양한 상황들을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이건 기계가 결정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시뮬레이션으로 되는 게 아닌 거죠. 그거는 윤리적 판단이 들어가는. 네,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는 쪽으로 가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순간에 틀 수 있습니까? 편한 쪽으로 틀 것 같은데. 자기가 근데 사는 쪽으로 네. 들겠죠, 사실. 본능적으로. 근데 그거는 사람이 했을 때는 그 사람이 다 책임을 지면 되는데 자율주행 자동차가 했을 때는 그건 프로그래밍으로 입력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동의를 얻은 상태에서 이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신기하죠. 그게 또 국가별로 문화별로 문화별 차이가 있어요. 아. 근데 이거는 사실은 좀 고민해봐야 돼요. 그럼 그 사람들의 생명만 소중한 거냐? 상당히 좀 고민거리가 많은 문제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 대한 동의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과연 이 자율주행차를 완전히 믿을 수 있느냐? 뭐 어렵다. 아마 자동차의 역사에서 온 이야기일 수 있어요. 헨리 포드가 대량 생산을 해서 차를 쫙 뿌리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뭐 신호등도 제대로 없었고, 다음 자동차 운전 면허도 없었고, 보험도 없었고, 이런 문제들이, 그러니까 사회가 어떤 자동차라는 이 새로운 문화를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필요했던 어떤 기반적인 인프라가 굉장히 많았던 것이죠. Comes to the open road, she can. Bad luck to the driver. To bad driving, even if they have to run over. Here, at a special test crossing, is a demonstration of the sort of thing we may be hearing frequently in future. 일단 차가 와장창 뿌려지자 어떻게든 만들어야 되고, 다음에 처음에는 많은 사고가 났지만 사람들이 그 사고를 점점 받아들이게 돼요. 지금도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차로 죽습니까? 그럼요. 근데 우리가 차 때문에 사람이 죽는다고 해서 차를 타지 말자는 말은 하지 않거든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2022년에도 2,500명 가까운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죽었으니까 하루에 7명 정도씩 죽고 있거든요, 지금도. 하지만 이 숫자는 계속 줄고 있어요. 사람들은 물론 사고가 안타깝지만 받아들여서 내면화한 거예요. 그 사고는 어쩔 수 없다고. 그러니까 자율주행차도 물론 초반에 많은 문제가 있을 것이고, 그런 사고가 없이 그냥 그냥 잘 되면 좋겠지만, 지금까지 수많은 역사를 봤을 때에는 분명히 사고가 일어날 것이고, 사고의 책임이 누구인지,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할 건지 논란이 있겠지만, 결국은 그 사고를 우리가 감내할 수 있다고 믿는 순간이 자율주행차의 시대가 오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우리가 기술이 그렇게 빨리 발전한다고 해서 과연 따라가야 되느냐, 이 논의를 사실은 우리 처음부터 계속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기계는 어차피 못하기 때문에 인간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주자는 거예요. 그게 사람들의 전반적인 동의를 구하는 과정이고요. 그래서 조금 천천히 가면 사람들의 인식도 조금씩 변할 거고, 그러면 저는 조금 천천히 가는 게 더 맞다고 생각해요. 고려할 점들은 굉장히 많고 속도 조절도 해야 하지만 지금보다는 희생이 줄을 거라고 기대하면서 가는 거거든요. 그때는 정말 하루에 한 명도 채 죽지 않는 사회가 올 거라고 믿으면서, 물론 어떻게 믿냐고 물어보면 지금은 알 수 없죠. 알 수 없지만 저도 동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자는 거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자율주행 자동차로 인해서 나는 사고가 인간 운전자로 인해서 나는 사고보다 지금도 작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넘겨줄 준비가 되어 있느냐, 그게 이제 지금 말씀하시는 합의인 것 같아요. 그 단계가 필요하다는 근데 생각이. 모빌리티가 변할 때마다 사람들은 일단 두려워해요. 처음 자동차가 나오면은 이건 흉기다. 여기에 치면 어떻게 될까? 비행기가 나오면은 야, 이건 추락하면 어떻게 될까? 상용화가 되기 전까지는 익숙해지지가 않아요. 이 두려움은 익숙해져야 사라집니다. 만약에 자율주행이 정말 우리의 미래의 모빌리티라면은 빨리 익숙해지면은 그만큼 더 많은 사람들이 더 편리하고 안전하게 다닐 수 있지 않을까. 좀 그런 기대를 이제 과학자들 하는 거죠.